안녕하세요. 오늘은 62회 사주산 장명쉼터 네 번째에서 수리오행의 원형이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그동안 장명하는데 필요한 용어를 이제 어느 정도 익히셨으니까 오늘은 좌변오행하고 원형이정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명법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원형이정법은요, 이 원형이정법은 한 90% 이상 보통 장명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짓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명하는 하나의 법을 설명할 때 대부분 90% 이상은 어떻게 돼요? 원형이정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좌변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 한자에 이제 생성된 어떤 그 구조를 보는 거죠. 좌변오행, 좌변오행. 즉 이게 변이라는 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변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즉 좌변오행이라는 건 글자의 변, 글자 변이 오행의 글자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떤 한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왼쪽에 이렇게 목이라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걸 목변이라고 그래요. 목변. 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식자라든가 근자라든가 표자라든가 이렇게 목이 붙어 있는, 목변에 붙어 있는 좌변오행. 그 다음에 이제 화변은 불화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토변은 토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죠. 금변은 이렇게 세 금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금변, 석자, 은자, 면자, 수변은 요 물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좌변오행이라는 건 막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구나. 이제 그걸 보시면 돼. 좌변오행.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형이정이라는 거는, 이 원이 나타나는 거는 초년에 초년.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일생에서 초년운과 부모운과 학업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 이제 성씨는 자죠. 성씨. 요거를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 요걸 이름 상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타입이죠. 한자의 성, 두자의 이름. 그러면 자, 이자는 우리가 도움법칙에서 리자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북한에서처럼 리용호, 무슨 리, 이렇게 리로 발음할 때 이거는 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보통 누구, 이은하, 그 다음에 이용복. 그때 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토입니다, 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주현이에요, 이주현. 자, 이는 이제 옥편에서 찾으면은 7획이에요, 7획. 주는 8획, 현은 16획인데, 원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는 성을 같이 이어서 부르질 않죠. 그냥 주연아 이러지, 이주연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아 이렇게 부를 때, 그래서 요거를 원이라고 그래. 즉, 원은 이름 상자와 이름 하자를 이렇게 더한 수리. 요렇게 더하면 24죠. 24수. 요건 이제 초년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혹은 부모운, 학업운. 그래서 이 나이대를 하면 뭐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자, 이 초년에 이 원 같은 경우는 한 20세 정도?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19세로 분류하는 데도 있어요. 19, 38, 40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한 20년이라고 보면은 20년. 자, 여기 이
원에 해당되는 초년운이 20년, 그 다음에 40년, 60년, 80년, 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의 구성이 이름 상자와 이름 하자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 때는 초년운이고 부모운 하고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형은 성씨와 이름 상자, 즉 요 성씨와 이름 상자 요렇게 만든 거죠. 요렇게. 요걸 우리가 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더하면 15죠. 자, 앞으로 이 15 이걸 우리가 획수라고 그래요. 획수 혹은 수리. 이 수리의 작용력이 이 한자의 뜻보다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세대 장명법하고 2세대 장명법의 차이입니다. 자, 형은 성씨의 7획 플러스 이름상자죠. 즉 7 플러스 8은 15획. 요거는 청장년의 운. 한 21살에서 한 40세 정도까지 그때의 어떤 운의 작용력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요때는 청장년의 운인데 어떤 운의 흐름은 일생의 어떤 성공 여부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자, 20세에서 40세면은 인생으로서 어떤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하는 어떤 시간대죠. 이때 뭔가 우리가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서도 요게 청장년 운이라는 거예요. 형은. 그 다음에 이는 성씨 플러스 이름 하자. 그러면 7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돼? 16하고 해서 23수죠. 요때 이제 중년을 나타낸 거. 즉, 41살부터 60세 정도까지의 흐름을. 자, 요때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운과 부부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결혼해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고 사는 시기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운과 부부운을 볼 수 있고, 정의라는 거는 성씨와 이름상자, 이름하자를 다 더한 거예요. 성씨, 이름상, 이름하. 그러면 7 더하기 이름상자 8 더하기 이름하자 6. 이렇게 하면은 31이 나오죠. 31수. 자,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말년을 나타내는 거고, 운을 볼 때는 인생 전반적인 운. 그렇겠죠. 총 결산 운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원형 이정법이라는 건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어떤 법칙.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어떤 어떤 장명에서 아주 대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장명법이죠. 원형 이정법. 그래서 이 구조가 처음에 요거는 헷갈리는데 요렇게만 보시면 돼. 자,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원이라는 거는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두 자를 이름상자, 이름하자를 결합된 수리. 요것이 24회. 요게 원이에요. 그 다음 형은 이름 성씨와 이름 상자의 결합 15획. 그 다음에 이는 성씨와 이름 하자의 결합 23. 정은 마지막. 성씨 플러스 이름 상자 플러스 이름 하자 요 획수를 더한 수. 이게 이제 31수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시기별로 초년운, 청장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혹시 이제 셀프 장명하실 때 이렇게 일반적인 옥편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 정말 이걸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일반적인 옥편은 우리가 필획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해서 이 구라는 이 획수 수리가 나와요. 일반 필액법. 그런데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장명 전용 옥편을 보셔야 돼. 자, 장명 전용 옥편은 원액법을 사용해서 이 획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때는 원액법으로 쓸 때는 10획이 나와요. 그럼 자, 이 9획하고 1획이 차이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옥편,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시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름을 지시려면은 장명 전용 옥편을 보셔야 돼요. 자, 요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걸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 좀 하시고 좀 연륜도 있고 나름대로 본인이 모든 걸 많이 아신다고 치는 분이 이제 그것도 뭐 남자 같은 경우 할아버지쯤 되겠죠? 할아버지가 전화 와요. 아니 우리 강 선생 이름을 전문적으로 짓는 분인데 이거 획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난 믿고 맡겼는데 이거 수리가 틀린다는 건 참 이게 믿음이 안 가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불만적인 뭔가 좀 별로 기분 안 좋은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획수가 틀렸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왜? 이름을 전문적으로 짓지 않는 분들은요, 일반 옥편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젊은 아빠, 젊은 엄마가 셀프 장명을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명용 옥편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리가 9하고 10하고는 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리 작용력이. 그렇기 때문에 꼭 장명 전용 옥편을 써주십사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자의를 가지고 글자의 뜻만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길수. 자, 그러면 이 획수에, 이 수리에 관계없이, 길할 길자에다 빼어날 수 있어, 길하고 빼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길수라고 지은 이름은 어떻게 돼? 이건 1세대 장명법, 1세대 장명법. 그러니까 이 획수, 요 획수는 보지 않고 글자의 뜻만 어떻게 돼? 익혀서 이름을 짓는 걸 1세대 장명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원형 이정은 2세대 장명법입니다. 2세대. 많이 바뀐 거죠? 2세대 장명법에서는 자의, 이 글자의 뜻보다는 이 획수의 작용력을 좀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배울 건데, 이제 3세대 장명법이라는 게 있죠. 3세대 장명법. 3세대 장명법은 원형 이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작용력이 세분화시켜서 그걸 또 펼쳐지는 어떤 장명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명법이, 하여튼 어떤 장명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법이 한 35개 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익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장명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봤는데, 그 나름대로 다 어떻게 돼? 장점을 들고 주장을 하겠죠.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우리가 다 익히고 나서 장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인생을 50에서 한 60 정도 사신 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장명하시는 선생님께, 자, 선생님, 요 이름을 한번 이름 감정정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설명했을 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면은 그 장명법은 추천할 만한 장명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예,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일단 흐름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1세대 장명에서 2세대 장명법이 원형 이정이에요. 자, 원형 이정에서 더 발전된 것이 3세대 장명법.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원형 이정법을 이렇게 익히시면 좋아요. 자, 이 3세대는 이제 나중에 인연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거는. 큰 크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와닿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또 강조하지만, 한번 이름 감정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사주의 구성에서 사주는 완벽하게 짜일 수가 없어요. 사주에 플러스 이름이 돼서 한 생명체의 우주의 기운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사주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행이 목부터 시작해서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은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사주에서 만약에 수가 빠졌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 용신이라고 하는데 꼭 용신이 아니더라도 이름에 숫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기운이 화기운에서 토기운으로 금기운으로 수기운으로 돌아서 수는 다시 목을 생해서 이렇게 상생이 돼서 불교에서 뭐 윤회 비슷하게 뭔가 계속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기운이 없다는 거는 그런 기운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우리가 이제 육친상으로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오행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주에서 없으면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름에 들어가는데 이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드러나게 어떤 글자를 못 쓸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자원오행이라는 게 자원오행. 이의 자원오행은 목이에요. 그럼 내가 사주에서 목이 없다 그러면 이시성을 가진 분들은 목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구태여 목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어도 자원오행에 들어가 있으면 그와 상응하는 효과를 기운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수리의 작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어떤 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형이정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 골라먹는 장명 세계로 초대합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